오늘은 저번 시간에 못했던 다른 의학적 검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틴넬과 팔렌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가 있죠. 덕한 검사예요. 이건 영어로는 카팔 터널 컴프레션 테스트라고 해요. 손목이나 수근관 부위에서 눌러봅니다. 직접 정중신경 부위를 20초간 압박합니다. 이상 감각 여부를 관찰해 보세요. 양쪽 다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뭔가 더 저리면은 다른 쪽 손보다, 그러면 여기는 손목 터널 정군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한 개의 이 덕한 검사 한 개만으로는 뭔가 불안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인 거는요, 틴넬, 팔렌 검사가 돼요. 탁탁 쳐보는 거예요. 탁탁탁탁 쳐가지고 찌릿찌릿한지. 그리고 또 팔렌 검사, 또 리버스 팔렌 검사. 그래서 틴넬과 팔렌을 제일 많이 하는데, 이게 또 민감도랑 특이도가 범위가 상당히 커요. 민감도라는 것은 병이 있다는 것을 있다고 말할 때, 특이도는 병이 없는 걸 없다고 말할 때 특이도. 그러니까 틴넬 검사 민감도는 38에서 100%예요. 100%라는 건 아주 좋은 건데 38%는 아주 낮죠. 너무 범위가 커요. 그래서 특이도도 55에서 100%입니다. 반면에 팔레는 민감도가 42에서 85%. 특이도는 똑같아요. 틴넬이랑.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큰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거 가지고 무조건 양성이다 하고 말을 못하죠. 그래서 각 검사마다 민감도, 특이도의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단일 검사로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임상적 검사를 모두 종합해서 최종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해보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런 것도 해봐요. 감각 기능 평가예요. 그래서 정적 및 동적 2점 식별 검사가 2점이에요. 두 개의 점이에요. 2포인트 식별. 이렇게 두 개의 점을 딱 찔러가지고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탁탁탁 이렇게 감각이 이상한지 보는 거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감각을 봅니다. 그리고 또 진동 검사, 진동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감각 기능 평가. 이런 것도 있어요. CMS, 바인스타인, 보험 필라멘트 검사. 보험 필라멘트는 이렇게 촛불 앞에 보면 양초 끝에 있죠. 그런 거 같은 것을 조그만 것을 찔러보는 거예요. 여기 두 개 찔러보고 이런데 군데 찔러가지고 감각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가 됩니다. 또 그 외의 검사들로 파악력, 힘을 보는 거죠. 그립 스트렝스, 근위축이나 근력 약화를 확인하는 파악력 검사. 그리고 핀치 스트렝스, 집어봅니다. 무지의 힘을 보는 거죠. 또 여러 가지 봅니다. 또 여기가 이제 감각신경도 떨어지겠지만 힘이 떨어지게 돼요. 수근관 증후군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면은 신경이 좀 약해지겠죠. 그래서 여기 위축이 와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보죠. 그래서 다 해본다는 거죠. 그래도 뭔가 불안하다는 거죠. 이게 과연 수근관 증후군이 맞는 것인가? 이런 검사입니다. 정기생리 검사. 이게 정기생리학적 검사가 가장 객관적이고 특이도가 높은 검사예요. 정중신경의 기능적 장애를 판단합니다. 탈수초 하와, 축색 변성 정도를 평가합니다. 어려운데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감각신경 전도의 속도 반응이 빨라서 감각신경 전도 검사가 운동신경의 전도 검사보다는 빠르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가능한 게 정기생리학적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수근관 증후군을 진단을 해보면 감각신경 전도 검사가 말단 잠복기가 3.5ms보다 이상이면은 늦게 오는 거예요. 신경이 안 좋으니 늦게 오게 되면 이거는 정기생리학적 검사에서 수근관 증후군을 진단할 수가 있는 거죠. 운동신경도 해봐야 되겠죠. 말단 잠복기가 4.5ms 이상이면은 이것도 수근관 증후군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객관적이에요. 이거 외에도 근전도 검사입니다. 축색, 어쨌든 신경이에요. 신경. 축색 소실 정도를 평가하고요. 신경의 압박 정도를 평가합니다. 타부의 병변을 감별하는 진단하는 데 유용해요. 경추신경병, 운동신경병, 근이한 질환, 다발성 신경병증 등등을 근전도 검사가 감별 진단하는 거죠. 하알케 임상 증상은 양성이지만 정기적 검사의 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다 양성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음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치료 어떻게 할까요? 참 복잡해지죠. 제가 특이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이 검사가. 얘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는 치료 방침 결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런 검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조금 이런 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당연히 그림을 준비했겠죠. 그림을 준비했으니까 거기 가지 마시고 조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덕한 테스트인데요. 카팔 터널을 눌러서 테스트하는 거죠. 컴프레션. 여기 눌러보는 거예요. 제가 20초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1분 돼 있죠. 그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눌러가지고 압박을 해서 느낌이 이상하면 양성이 됩니다. 민감도는 64%, 특이도 83% 이야기하고 있죠. 눌러보는데요. 여기 30초 돼 있죠. 어쨌든 간에 꽤 오랫동안 눌러가지고 확인해보는 검사가 되겠죠. 제가 봐서는 30초만 누르면 충분해요. 눌러보면 찌릿찌릿해요. 하이스트, 민감도와 특이도가 좀 높아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던 틴넬, 팔렌 검사보다는 좀 높아요. 민감도나 특이도가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눌러보는 거죠. 이렇게. 눌러봐야 되는데요. 잘 찾아서 꾹 눌러봅니다. 여기서는 한 2, 30초 눌렀죠? 조금만 눌러도 아파요. 저리고. 자, 그래서 여기에 덕한. 여기 눌러서 압박력이 생기는 거고요. 틴넬, 탕탕탕 치는 거예요. 팔렌 검사가 되는데요. 틴넬 검사 부드럽게 쳐야 돼요. 이상속에는 경중신경에 따라서 띵글띵글한 느낌, 띵글띵글 느낌이 나타나면 양성이다 라고 하죠. 민감도와 특이도가 상당히 범위가 넓죠. 자, 팔렌도 민감도와 특이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범위가 높고 클 때는 진단 내리기가 힘들죠. 덕한, 틴넬, 팔렌 다 해가지고 알아봐야 됩니다. 2점 식별 검사 두 개의 점을 찍어가지고 확인해 보는데 워버거 선생님이 1958년도에 이야기하셨네요. 이런 검사를 비정상적인 거는 심각한 신경의 압박을 느낀다. 눌러보면 신경이 찌릿찌릿하고 아파한다는 거죠. 이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찔러봅니다. 이 찔려가지고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어쨌든 비정상적일 때는 찌르면 더 많이 아파한다는 거죠. 심각한 압박을 느끼면은 2점 식별 검사 양성이 됩니다. 이런 것도 하기도 해요. 이렇게 물건을 손에 쥐어주고 양쪽으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해보게 되겠죠. 눈 감고 있어야 돼요. 눈 감고 있죠.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양쪽으로 비교해 보는 거 느낌을. CMS, 바인스타인 모노필라멘트 검사.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손가락 끝에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감각을 검사해보는 방법이 됩니다. 이런 거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손가락엔 6구역이 있대요. 숫자로 나누어가지고 0부터 5까지를 나누어가지고 감각을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전기생리학적 검사가 제일 특이도가 높죠. 전기를 쏘게 되면 레코딩을 하는 거죠. 받아들여가지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찌르게 되면 이렇게 찌릿찌릿하면서 좌표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봅니다. 여기 정중신경을 왼쪽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 척골신경까지 보고요. 운동신경, 여기는 감각신경 쭉 봅니다. 에어리어, 거리, 인터벌, NCV, 속도까지 측정해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정중신경은 좌측, 우측 똑같죠? 57.7, 57.9 이렇게 해서 전기생리학적 검사를 보는 거죠. 근전도 검사, 표면에만 이렇게 검사를 하는 근전도 검사도 있고 바늘로 찔러서 하는 근전도 검사도 있겠죠. 자, 그림 보고 나니까 이해되셨죠? 이런 검사까지를 다 보고 나니까 검사가 생각보다 많구나. 병원에서는요 간단하게 이런 검사를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요. 보고 치료합시다, 수술합시다 라고 바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걸 다 종합해서 판단해서 진단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